갑시다. 606번부터 볼게요. X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부등식을 만나서 뭐부터 확인하자, 진하나? 및.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맞죠? 밑이 어떤 범위에 있으니까?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진수의 범위는 이 대수 비교랑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그대로다.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래서 X 넘어가자. 마이너스 1 넘어가자. 그럼 뭐 남았어? 2분의 1 X에다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K 플러스 1보다. 맞죠? 그래서 양면에 2배를 했습니다. 이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정수를 찾아가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 그치? 자, 로그에서는 방정식도 부등식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확인해야 돼? 준호야? 마지막에 뭘 확인해야 돼? 로그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렇지. 미과 진수의 조건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커요. 이 녀석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첫 번째 뭐 나왔어? X는 1보다 크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X는 뭐예요? 바로 이항 좀 시킬게요. 큽니다. 뭐보다? 마이너스 2K보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렇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뭐 하러 가야겠네? 이 녀석을 가지고 비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왜? 왜 볼 필요 없지? K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음수보다 큰 거 찾으면 되긴 되는데 이미 1보다 큰 거 찾을 예정이잖아. 그럼 겹치는 범위 찾을 때 중복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확인합시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왔어?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2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왔어. 그럼 이제 이 녀석 안에서 정수가 몇 개 나온다? 3개가 튀어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 범위를 한번 표현해보자. 1보다 큽니다. 정수 3개를 표현을 하자. 자, 1보다 크다의 등호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그 말은 1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세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4까지. 5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 녀석은 어느 범위에서 끊어놔야 돼? 2K 플러스 2는 여기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아지면 되는데, 자, 보게 들어보자. 여기서 이제 등호를 붙일 수 있어요. 맞죠? 여기 등호 1번 4에 붙인다. 2번 5에 붙인다. 어디다 붙여? 둘 다 4에 붙어야죠. 얘가 5까지 가는 순간 정수는 4개잖아. 안 되지. 정수 3개라니까. 그래서 이 경계는 4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너 아니었나? 석찬이 아니었어? 아, 그래? 둘 다라고 한 사람 하나 있는데. 너구나. 너네. 그래서 진아나 K는 얼마야? 느리다. 1이지 뭐. 그쵸? 됐죠? 빨리빨리 대답하자. 웃어? 웃음이 나 지금. 자, 그래서 몇 번으로 가자? 626번으로 갑시다. 답은 그래서 1번이다. 606번 질문한 사람 알겠죠? 자, 중간에 혹시 답 놓친 사람 있으면은 얘기하시고요. 민서 잘 보이냐?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좀 당기고 오늘. 알았지? 네 앞에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처럼 애들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진원이 왜? 자, 가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무슨 형태가 나왔어? 잘 기억하세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변수에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로그 변수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석찬아, 우리 요 녀석을 만나면 뭐 하자 그랬지? 그렇지. 양면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때 어떤 로그? 요 놈의 밑이 A라면 양변에도 밑이 A인 로그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지? 자, 가보자. 요 녀석 어떻게 돼?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요? 양변에 뭘 취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몇? 밑이 얼마? 3. 그때 내가 이거 덮어 씌우지 말라 그랬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거나 안 좋은 건 아닌데 밑이 1보다 작은데 너희들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려는 생각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꼭 웬만하면 따로 써주세요. 알았죠? 밑이 얼마? 3. 그리고 지수에다가 x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에 3x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 뭐 해주면 되겠네? 앞에 곱하기 형태로 튕겨 나가면 되고요. 좀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밑이 3인 로그에 집어넣었습니다. 3ax 제곱. 되니? 그럼 좌변부터 정리 좀 하자. 이 녀석 앞으로 내려갔더니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네 뭐예요? 로그 3x의 전체 제곱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뜯어주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뜯어주면 되겠어? 로그 3의 a랑 그렇지. 뒤에는 플러스 2 로그 3의 x.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네? 로그 3x가 반복되고 있는, 맞죠? 로그 3x가 반복되고 있는 치환형 2차 부등식이 나왔다. 그렇지? 쭉 넘어가자. 그러면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할게요. 로그 3의 x에다가 전체 제곱이 나왔고 플러스 2에다가 로그 3의 x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a가 나와 있어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래? 이것이 x가 양수의 범위에서 x가 양수라는 거는 것이 그냥 진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로그 x라는 놈을 하나의 문자 취급했을 때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실수잖아. 맞죠? 로그니까 양수 x가 들어오면은 모든 실수 다 나오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나왔다. 그럼 뭐로 풀어야 돼? 중어가? 판별식. 판별식을 씁니다. 4번의 뒤에요. 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서 로그 3x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3x가 나왔어. 자,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거 제발 부탁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요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좀 제발 하지 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 요 녀석을 t로 채원을 했다 치면 t제곱에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로그 3의 a 뭐 이게 나오잖아. 그치?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t에 대한 뭐가 2차 함수가 뭐 하자? x축이라는 함수보다 뭐하다? 항상 위에 있도록 그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게 붕 떠있게 되면은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왜?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안 만나고 있으니까. 물론 붕어가 돼도 된다.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접하는 것도 포함. 그래서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들어와 있어? 1이죠. 판별식을 잘못 썼네. 어제도 여기 1이죠. 1. 요거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했으니까 개수는 1. 1제곱. 그럼 끝났네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누가? 로그 3의 a가.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3. 같거나 크다는 뭐야, 근데? 크거나 같다. 됐죠? 답이 안 보인다. 뭐 있겠지, 밑에. 5번이 된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오케이? 진아이 고기 들고. 뭘? 자, 다음 몇 번? 유형 21번부터 시작하는 활용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근데 21번이 질문이란 거는 20번은? 여기는 풀었는데 21번은 왜 막히지? 꼽주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거 아니야? 유형이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로그 함수의 실생활 활용. 20번은 뭐야? 지수함수 이런. 자, 가보자. 어디 갔어? 이거 가보자. 홀수번이네. 그래, 하나 하고 가자. 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진에 대해서 궁금하니? 뭐 진원이 정도는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지? 네,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그냥
문자들만 봐. 높이 h, 규모 m, 끝. 그러면 밑에 있는 상황들이 주어질 거야. 항상 이거는 중간에 식이 등장을 해. 그 위에는 문자들에 대한 각각 미지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그냥 정보라고 하자. 그 정보를 보면서 밑에 있는 뭐들을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항상 문제는 두 가지 식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는 거,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 두 식을 곱하거나 나누는 거, 기타 등등등. 그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식에서 연립을 하니, 더하기를 하니, 빼기를 하니, 곱하기 나누기를 하니 라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밑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뭐야? 높이가 A짜리 지진 하나 있고 높이가 81짜리 지진 하나 있으니까 둘 다 일단 집어넣어보자. 맞죠? 높이가 A짜리 집어넣자. H자리에 A를 집어넣자. 그리고 규모는 아직까지는 몰라. M이라고 해놓을게요. 로그 8에 A. 두 번째 요놈 가보자. 높이 81짜리 이것도 M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1, 2라고 해놓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M2는 뭐다? 로그 8에 81이 나온다. 근데 뭐래? 문제에서 어디 갔어? 뭐래? 는 M1는 M2의 0.75배. 끝났네요. 됐죠? 뭐란 얘기야? M1는 M2의 0.75배.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4분의 3배 하면 되고. 됐죠?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여기 뭐? 로그 8의 A. 얘는 뭐? 3분의 3 일단 빼놓고. 얘는 뭐? 로그 8의 81.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네? A를 구하러 가주면 되겠네. 누구끼리 비교?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우변의 생김새를 바꿔야 진수끼리 비교하지. 넘어가자. 뭐예요? 로그 8에 81에 몇 분의 몇 승? 4분의 3승. 근데 81 자체가 뭐잖아? 81 자체가 뭐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로그 8에 27.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밑에 있는 값들을 두 세트, 세 세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립, 기타 등등등 또는 지금처럼 비례식 관계로 물어보기도 하고. 되었나요? 예.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냐면 요거 하나 해볼까? 자, 뭐 다들 풀었겠지? 좀 복잡한 거 뭐 있냐? 34번, 35번. 34번 해볼까?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어떤 앰프에 스피커를 접속 케이블로 연결해서 작동을 시키면 접속 케이블의 저항과 스피커의 임피던스 기타 블라블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지.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보자. 뭐래? 저항을 R, 임피던스를 R, 손실을 L. 됐죠? 넣을 수 있는 문자들이 뭐뭐뭐뭐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첫 번째 가보자. 뭐야? 임피던스가 8짜리 스피커를 저항이 5인 접속 케이블로 연결. 두 번째, 저항이 A인 접속 케이블로 교체하여 작동. 임피던스가 8인 거는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고 저항을 바꾸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상황인가 보다. 맞죠? 끝났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상황 가보자. L 자리에 뭐 넣어야 돼? 전송 손실. 뭔지 모르니까 일단 L1 또는 L로 잡아놓고 는 10 곱하기 로그에 1 플러스 분모부터 갈까? R 임피던스 뭐래? 8이라고 했잖아. 분자 가자. 뭐야? 2R 두 배 한 방에 할까? 대문자 R 대문자 R이 뭐야? 저항. 그럼 분자에 2R을 넣어야 되는데 저항 얼마라고 했거든? 5라고 했거든. 나도 분필 깨서 5 한 줄 알았는데 5라고 대답을 한 거구나. 그래서 10. 됐죠? 됐죠? 두 번째 가보자. 전송 손실은 이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일단 L2 는 10 곱하기 로그에
1 플러스 임피던스. 안 바꿨다 그랬죠? 8. 저항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2A.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래? L1은 L2의 2배이다. 맞죠? L1은 L2의 2배이다. 그럼 이제 요 놈의 2배다 하면 끝나겠네. 되었니? 그래서 식 따라서 10 곱하기. 이거 계산할 걸 그냥. 뭐 이미 해버렸으니. 요 놈의 몇 배? 2배.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앞에? 2 붙여주면 끝나겠네. 그때 뭐뭐 약분? 10 약분.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A 찾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진수끼리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좌변, 이 얼마야? 8분의 18. 우변 얘 뭐예요? 진수 1 플러스 8분의 2. 근데 그게 끝은 아니죠? 앞에 붙어 있던 2가 올라가서 제곱이 됩니다.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끝나겠네요. 되나요? 네. 지수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 식에 대입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두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연산을 하면 될지 혹은 연립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 지금은 전부 다 뭐가 주어졌잖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식을 주어졌잖아. 제공을 했잖아. 내가 식을 만들 필요는 없지. 맞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이건 좀 이따가 따로 할게. 근데 뒤에 있는 유형 23번 이거는 그래요. 어려울 수 있죠. 왜? 우리가 직접 식을 만들러 하는 거거든. 오늘 목소리 왜 이러냐? 알았죠? 알았죠? 웃지마. 형 목 아프다잖아. 웃어? 아프다는데? 어떤 정수기는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 물속의 이거 오늘 내가 시험에 냈던 것 같은데. 물속의 물을 제거하는데, 자, 필터를 한 번 통과하면 50%가 제거가 됩니다. 그때 이 정수기를 통과해야 나오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의 양이 2%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네. 처음에 불순물 얼마만큼 있었어요? 몰라요. 안 써도 돼요. 몰라요. A. 그런데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몇 배가 된대? 2분의 1배가 된대요. 한 번 통과했어요. 두 번 통과하면 제곱. 세 번 통과하면 3승. 왜 자꾸 연산을 하니? 네 번 통과하면은 4승. 몇 번 통과해서? 몰라. N개 있다고 해보자. 그럼 몇 승? N승. 근데 그게 아직 등호 안 붙일게.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양의 몇 퍼센트? 그래요. 2% 50분의 1의 값보다 이하가 된다. 그렇지. 이하가 된다는 거는 딱 2%가 된 것보다도 작을 수 있음.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나지. 그럼 양변 뭐 해주면 되겠네? 일단 AA 없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역수로 만들까요? 그것도 먼저 해도 됩니다. 알았죠? 역수로 만들 때 대신에 뭐만 좀 조심하세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이거 사실 끝난 거 아니야? 6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건 그냥 이렇게 하자. 알았지? 로그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알았죠? 로그를 써야 되는 문제를 바꿔서 풀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다음.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먼지 농도 매년 4%씩 증가한다. 이런 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와 같은 비율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라는 얘기는 무슨 문제로 바뀌거든? 일단 시작은 지수로 바뀌거든. 알았죠? 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미먼이 있어요. 미먼이 어떻게 된대? 매년 4%씩 증가한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퍼센트로 증가는 1 플러스 100분의 농도로 가주시면 된다. 그치? 요 놈의 1승이 뭐야? 1년 후. 2승이 뭐야? 2년 후. 몇 년 후? N년 후. 알았죠?
그래서 n년 후의 농도, 미만 농도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게 어떻게 된대? 현재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양변을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비교를 하던가 혹은 1.04냐? 1.04를 가지고 n승으로 가서 비교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계산 가능한 거듭제곱이야? 아니야? 아니죠. 1.04 어떻게 제곱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다른 조건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거든? 상용 로그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용 로그를 어떻게든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맞나요? 상용 로그 살려보자. 양면에 뭐 해버리고요? 로그를 취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심. 내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일단 써버린 거 부등호 방향 조심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좌변을 보니까 어때? 로그 1.04가 주어졌지? 맞죠? 계산해버리면 되겠네요. 뭐예요? 0.02n.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2는 얼마예요? 0.30. 그럼 끝났네. 됐죠? 끝. 답 얼마야? 15 아니야? 15? 15 이상 하고 끝을 내시면 돼요. 그냥 계산할 때 뭐만 들어갔을 뿐, 로그가 쓰였을 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수 알겠어? 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내 풀이가.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다. 여기는 없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건너뛴 문제 요거 유형 22번 반감기 요거는 좀 불편하 쳐나? 이거는 문제에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반감기라는 유형은 식 만드는 방식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반감기라는 녀석의 명칭이 의미가 뭐야? 저기 나와 있네. 어떤 물질의 양, 제일 대표적으로 방사능 물질로 많이 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농도가 또는 양이 처음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주게 된다면 반감기 자체를 A라고 제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N년 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반감기는 A년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반감기 A년이라고 주어졌을 때 N년 후에 원래 물질의 양에 대한 나중에 물질의 양은 몇 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때 요거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반감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야. 그리고 반감기 분의 N년이라고 하지 말고 T년이라고 하자. A분의 T 이걸로 사용을 해주세요라는 것 자체가 반감기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도 잘 나와 있네. 여기도 잘 나와 있고 문제들마다 항상 나와 있는 게 그 녀석에 대한 얘기예요. 반감기 몇 년? 24년. 다음 문제. 반감기 몇 년? 5730년. 미쳤다. 알았죠? 그 다음 문제도 몇 년? 반감기가 7년. 7억 년? 7억 년. 이란 얘기네. 알았나요? 예. 끝났어요. y는 2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 지수함수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A, B 사이의 거리는 2루트 10이고요. A, B의 기울기는 3입니다. 두 점 A, B의 x좌표가 각각 A, B라고 할 때 뭐야? 힌트 다 줬네. 그대로 주면 되겠네. 맞죠?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점 A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점 B가 있습니다. 요놈의 x좌표를 A로 잡았으니까 y좌표는 2의 2승일 거고요. 요놈의 y좌표, x좌표를 B로 줬으니까 y좌표는 2의 B승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네요. 선분의 AB로 갑시다. 뭐예요? x좌표 어쩌고저쩌고 해주셔도 돼. 근데 이미 여기까지 나왔는데 2루트 10을 꼭 써야 돼? 2루트 10을 안 써도 되잖아. 왜? 여기서 눈썰미 있어야지. 뭐가 주어졌거든.
그렇지.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잖아. 얘들아, 기울기 3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그 길이 b가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야. 1대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길이 얼마야? 루트 10이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거는 대표적인 그냥 가장 단순한 정수비나 길이 b로 만든 어쨌든 기본적인 도형. 맞죠? 그럼 1대 루트 3대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거는 길이 b 일정하다, 그치? 근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 루트 10이 뭐가 됐어? 2루트 10이 된 거 아니야? 2루트 10이 된 거 아니야? 몇 배 됐어? 그럼 얘들도 다 2배, 2배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2라는 얘기야? 그렇지. AB의 차가 2란 얘기지. B 빼기 A가 2란 얘기지. 맞니? 네. 끝났어요, 그러면. 왜? 자, 그래서 뭐야? B 빼기 A가 얼마요? 2야.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길이를 썼어, 안 썼어? 쓰진 않았어. 2를 구하는 데 사용을 했지 길이를 쓴 건 아니야. 기울기를 썼어, 안 썼어? AB를 구하는 데 쓰긴 했지만 기울기 자체를 사용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럼 둘 중 하나는 다시 사용합시다. 뭐로 갈래? 기울기로 갈래? 거리로 갈래? 기울기로 가면 더 편하겠지. 뭐야?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 이게 얼만데? 사용해야지. 됐죠? 그럼 이제 둘이 뭐 하시면 되겠네? 연립하면 되겠네. 하나는 지수꼴, 하나는 그냥 꼴.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를 B 는의 형태로 정리를 합시다.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어디 넣어? 집어넣을까요? 그럼 얘 뭐네요? 어머? 3 곱하기 2의 이승 나왔네? 그럼 A는 얼마란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그럼 A가 1 나왔으니까 B는 얼마예요? 끝. 답은 4. 아니네. A승, B승 합이네. 그래서 어쨌든 B는 3. 태연이 됐죠? 예. 지수 됐어? 예. 지수 맞지 이거? 무시당했어. 여기까지. 또 혹시 뒤에 질문 더 있는데 놓친 사람? 자, 다들 뭐 방학 때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 되살려보자. 결국 우리는 이번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다른 작업을 먼저 합니다. 맞죠? 뭐부터 배워요? 응? 동영 말고요. 그 전에요. 그거 갑자기 동그라미의 짝대기 뭔 소리야 그게? 동그라미 짝대기가 뭐야? 다시 해봐. 세타? 오늘 왜 이러지 얘들? 자, 어쨌든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뭐부터 제일 먼저 배워요? 각. 그래. 각을 먼저 새롭게 배웁니다. 왜요? 지금의 시대로 생각을 하면은 왜 배우는지, 아까 깨진 게 보라색이었네. 왜 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은 나타낼 수 있었던 수 자체가 지금처럼 소수점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모든 수까지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 봐야 뭐 로마자고, 그래 봐야 아라비아 숫자 몇 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였던 거라서 1, 2, 3, 4 이런 거 말고 없었어요. 지금이야 많은 수들이 존재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뭔가 회전을 시키다가 쓱 멈춰놓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 사용을 하던 각, 60분법이라 불렀던 그 각에서는 1도가 여기 있으면 2도는 여기 있거든. 근데 1도와 2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여기가 1도고 여기가 2도지만 1도에서 2도까지 쭉 돌다가 동중에 멈춰있는 상황도 분명히 멈춰있는 거고 그때 이 각도 있거든. 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예 새로운 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각을 만들다 보니 우리도 새로운 각을 만들게 되는 것 뿐이야. 이제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60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60개로 분할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 그리고 단위는 뭐를 붙이지? 도를 붙이기로 약속을 했던 것 뿐이거든. 그렇게 만든 60분법으로 만든 각들이 있는데 그 녀석은 아까처럼 1과 이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수들을 표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싸리 처음부터 새롭게 완전히 각 자체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해서 호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호도법은 호를 가지고 도를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니 호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야? 부채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방학 때 이 부채꼴에 대한 공식을 두 가지를 배워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심각 세타를 잡아보자. 중심각 세타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 L과 비교를 하자면 R과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해요. 맞죠? 호의 길이를 유지를 시키면서 반지름의 길이만 짧게 만들게 되면 각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반비례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가만히 유지시켜놓고 호의 길이만 점점 늘려가다 보면 세타도 점점 늘어나요. L과 세타는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세타라는 각 자체를 뭐랑 반비례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반비례하니까 두 번째 호의 길이랑 비례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타는 R분의 L로 그냥 부르기로 약속을 해버리자 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세타는 뭐예요? R 세타라는 공식까지 하나 알게 되죠. 부채꼴에서 등장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번 너희들이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 부채꼴에 뭘 구해볼래요? 넓이를 구해봅시다.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두 번째, 2분의 1의 RL.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공식, 부채꼴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 한 두 가지, 세 가지 던져준 거지 뭐. 됐죠?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세부적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하고 쉴게요. 자, 뭐 등장하냐면 부채꼴이야, 부채꼴. 부채꼴에 대해서 둘레가 일정합니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어. 그때의 뭐 예를 들어서 L 뭐 세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의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물어본다면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 치자. 자, 지금부터 당신들이 얘를 찾아보면서 증명도 같이 해보세요. 자주 나옵니다. 잘 봐. 자, 둘레가 일정한, 둘레가 뭔데? 부채꼴에서. 여기서 제대로 그릴까? 둘레가 뭐예요? 뺀주름 더하기 L이다, 그지? 그래서 둘레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 다시 한번 써보자. 뭐라고? 2R 플러스 L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둘레는 뭐이기도 하겠네? 2R 플러스 R 세타이기도 하겠네. 많이. 자, 어쨌든 얘가 뭐하다? 일정하다. 많이 하나의 상수가 나옵니다. 합이 일정합니다. 근데 뭐 하래요? 넓이 구해보래요. 넓이가 뭔데? 이 녀석이 뭐 하래?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찾아보래. 자, 뭐야? 합이 일정합니다. 곱의 최대 구하세요. 뭐 써야 돼, 석찬아? 그럼 식을 불러볼까? 어떻게 생겼지? 아,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래, 써보자. 뭐, 다시 불러봐. 이 얼은 뭐야? R이에요. 얼세타 아니고 R이에요. R세타예요. 누구보다?
2? 맞죠? 뭐예요? 그게 뭔데? 도 되지만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치? 그래서 넌 뭐? 너 꼽주려고 소리 냈지? 난 네 반응을 보려고 지금 계속 반문을 해봤건만. 어쨌든 이거다, 그치? 됐죠? 산술기의 평균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고 싶은 거잖아. 최대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등호 성립 조건을 써줄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지단아? 쓸 준비됐어요. 아, 쓸 준비 됐어? 자, 더하고 있는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얘들아. 2R과 R 세타가 같대. 그 말은 뭐야?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세타가 2면 그때 이 둘레는 4R이야. 그래서 최대가 될 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심각 크기 외워주시고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중심각 크기 2 외워주시고요. 일정한 그 둘레가 뭐가 되면 돼? 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지, 석찬아? 알았지? 한진아?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할 거고 요거 가지고 문제점 한번 풀어볼게요. 좀 이따가. 알았죠?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각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 근데 책과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이제 설명하는 순서대로 따라온 거고 호도법에서 부채꼴이 나오기 때문에 부채꼴로 출발을 했지만 부채꼴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와요. 원래는. 알았죠? 자, 요거 좀 지워도 되니?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각을 왜 다시 배운다? 각을 왜 배운 거다? 그렇지.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각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일단 회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을 거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숨겨놓는 용어들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를 만나면 너희들은 회전을 하고 있던 녀석이구나 라는 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용어들에서 회전 운동이라는 놈을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막대를 뭐라 불러? 동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유형이니까 내가 할게요. 몇 4분면의 각이라는 명칭. 그리고 동경이 나타내는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타내는 각, 각이 나타내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명칭들은 너희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가 멈춘 녀석입니다 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일반각입니다. 일반각도 역시 회전을 하다가 멈춰있는 놈에 대한 내용으로 얘가 그동안 몇 바퀴를 돌아왔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가 있니? 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동경 얘기죠, 동경. 동경의 처음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불러? 기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음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양의 방향이라고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이든 뭐 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이든 여러 바퀴 돌다가 멈춰 있어요. 이 막대기 이름이 뭐다, 지나나? 이 막대기 이름이 뭐다, 지나나? 이빨에 낀 법을 먹느라 정신이 없지? 멈춰 있는 막대기 이름이 뭐다? 뭐다? 뭐야? 그렇지, 동경이죠. 너 방금 대답한다고 법을 꾹꾹 상처보는 거니? 혹시? 동경입니다, 동경. 그때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이 녀석이 돌아가 있는 각을 내가
알파라고 불러볼 건데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주면 돼? 2n파이 플러스 알파. 즉 최종적인 위치는 시초선에서부터 알파만큼 돌아가 있는 거지만 얘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거든.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 돌아왔다 몇 바퀴? n바퀴. 한 바퀴당 몇 파이? 2파이. 어디 갔어? 2파이. 그래서 2파이만큼 n바퀴 돌았다 해서 2n파이.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갔다. 즉 회전한 각이 일반각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요 각은 알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하는 개념이 한 가지 더 있지. 자, 요 녀석이 가장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녀석이죠.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얘네들은 너무 쉬워서 마지막을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일치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네 번째, 일직선상에 있으며 대신 반대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Y는 X 대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1번, 2번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도 있는데 얘들은 너무 쉬워서 따로 빼놓고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자, 너네 책을 잠깐만 봐봐. 뭐 칠판 봐도 되고요. 풀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은 유형 몇 번으로 가보면 여기 있다. 유형 3번으로 가보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1번. 뭐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은 2n파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른 말로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같은 말이야. 둘이 빼면은 홀수파이. 이거를 외울래요? 외우지 말래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 쌤도 이상한 거고 외우려고 하는 애들도 이상한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외워질 수는 있어. 오케이? 내가 이제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외우는 듯이 푸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많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성립하는 2차분의 시간 3이 0보다 작다. 이건 이제는 외우고 가잖아. 아까도 나왔었지만. 맞죠? 그렇게 외워지는 녀석은 당연히 외우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부터 외워야 되는 것들은 내가 외우라고 또 할 거고요. 지금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외워도 됩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주세요.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굳이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세타의 범위가 2, 4분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꼭 2, 4분면으로 그려놓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니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서 풀거든. 그림을 그려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그려주세요? 1, 4분면에다 그려주세요. 자, 간다. 첫 번째 동경 요 있어요. 세타예요. 두 번째 동경 요 있어요. 세타 프라임이에요. 그때 동경이다 보니까 회전한 각은 내가 알파로 표현을 할 거야. 물론 이 알파는 문제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입니다. 그럼 내가 잡은 미지수는 보통 어떻게 하니? 사라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뭐야? 세타. 이 녀석이 뭐다? 2n파이만큼 회전한 다음에 알파만큼 더가 있다. 세타 프라임. 2n파이 플러스 알파만큼 회전해 있다. 그럼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석준아? 그렇지. 왜? 내가 잡은 미지수 알파를 없애고 싶어서. 그래서 두 동경을 빼주면 뭐 나옵니다? 2n, 2m 묶어서 2n 짝수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를 한 번만 그려보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면 짝수 파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외우지 말고 하나의 동경 또 다른 동경 일치하네. 아싸. 하나는 세타. 뭐야? 2n 파이 플러스 알파. 두 번째 동경 세타 프라임. 아니지. 여기서는 뭐야? 7세타. 2n 파이 플러스 알파. 둘이 빼면 되겠다. 알파 사라지게 하고 싶네. 그래서 6세타는 2n 파이. 그러면 6세타가 짝수 파이가 돼야 돼. 6세타를 구하러 그때 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 만들어져 있잖아. 뭐가? 6세타의 범위가. 그럼 저 안에서 짝수 파이는 딱 하나 있네요. 몇 파이? 4파이. 그래서 6세타는 뭐다? 4파이다. 세타는 뭐다? 3분의 2파이다. 그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풀이가 돼야지 여기서부터가 풀이가 아니에요. 알았죠?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준호 알겠죠? 이거는 만들어가면 됩니다. 외우려고 해도 100% 잘 안 외워져. 막 헷갈려. 뺐어. 뺐는데 짝수 파이야. 뺐는데 홀수 파이야. 더했나? 뺐나? 난리 나거든.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 얘는 어떻게 됩니다? 역시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에 있도록 그림을 간단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세타. 이게 뭐야? 2n파이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예요? 이만큼. 맞죠? 그러면 또 다른 동경, 세타 프라임. 여기로 가볼까? 그러면 요 놈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알파. 요만큼 또 있네. 그럼 너희들이 직접 표현을 해봐. 세타 프라임은 뭐예요? 세타 프라임. 다른 동경이니까 바뀔 수는 달라질 수 있죠? 세타 프라임 뭐예요? 2n파이. 근데 2n파이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야? 시초선에 있는 거지. 그럼 저희만큼 더 들어가야지. 얼마만큼? 파이만큼 더 들어간 다음에 또 알파만큼 더 가야죠. 그래서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알파로 가면 돼. 그럼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이번에는? 빼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빼고 싶게 생겼죠? 역시 빼줍니다. 그러면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 물론 문제에서는 항상 세타와 5세타, 뭐 2세타와 7세타 이렇게 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뺐더니 뭐 나와? 2n 마이너스 1파이. 무슨 파이? 홀수 파이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마지막. y는 x. 얘는 뭐 얘도 똑같아요. 뭐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처리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y는 x 대칭시켜 봅시다. y는 x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을 그려줘. 여기 세타, 여기 세타 프라임. 요만큼 돌아간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만큼 돌아온 각을 알파라고 하면 되겠네. 세타가 뭐예요? 얘는 항상 2n파이 플러스 알파죠.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2n파이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 더? 2분의 1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알파만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겠지. 그럼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더 하고 싶게 생겼죠. 두 동경을 더해준다면 뭐가 나옵니다? 2n 플러스 2분의 1파이. 짝수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 파이 만큼 나오도록 하는 거를 역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지 외워서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y축 대칭인 x축 대칭도 y축 대칭인 두 동경, x축 대칭인 두 동경의 일반각을 표현을 해서 그걸로 뺄까 더 할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알았죠? 너희들 직접 풀어볼까? 자, 몇 번 두 개를 풀어보냐? 몇? y는 x 대칭 없냐? 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688 너네가 풀어봐.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시면 돼요? 요 범위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기준이 되는 세타를 1사분면 그려. 뭐야? 2n파이 플러스 알파겠지. 그때 알파가 여기까지 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y축 대칭. 이렇게 그려줘. 뭔데? 5세타. 뭐예요? 바퀴수 다를 거야.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알파면 요만큼이 알파다. 맞지? 그럼 5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2n파이 그리고 플러스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진원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진원아 둘이 이 사람 드립 칠 일이 막 연립 같은 소리 하네. 일로 와. 그래, 연립을 한다 치자. 누구를 없앴는데? 세타 같은 소리 하네.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뭐 합니다? 진아나 알파를 없애고 싶어.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요. 그렇죠. 됐죠? 내가 잡은 미수 알파를 없애는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둘이 더해야 되지. 왜 더한다고? 세타. 그렇지. 자, 그래서 더했어. 6세타. 나왔죠? 뭐예요? 2n파이 플러스 파이. 요렇게 가자. 1파이. 되니 더했더니 6세타.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홀수 파이.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세타의 범위를 이용해서 뭐 찾아? 6세타의 범위를 찾아봐. 그러면 그 범위를 보면서 홀수 파이. 딱 하나 있네. 몇 파이? 그래서 6세타가 뭐다? 세타는 뭐다? 끝났어요. 이걸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까먹어요. 더해서 짝수파인지 홀수파인지, 빼서 짝수파인지 홀수파인지 그때마다 다 헷갈려. 그래서 그냥 동경을 그리시면 되고요. 기준이 되는 세타를 1, 4분면에 그려주면 돼. 2, 3면 3, 4면 안 지켜도 됩니다. 걔는 마지막에 범위 찾을 때만 사요. 알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요거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몇 번? 678번. 자, 얘들아. 방금 풀었던 이 문제 왜 일반각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어떤 단어를 봤어? 동경. 동경이라는 놈은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 또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 이런 말은 전부 다 뭐다?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고. 세타는 회전을 얼마만큼 해왔는지 최종적인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디도 마찬가지. 지금 몇 번 풀었냐? 78번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명칭을 보고 너희들이 회전운동이구나, 즉 일반각을 써야 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어떤 명칭을 보고? 동경 또는 뭐 4분면의 각도 포함. 알았죠?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보고 우리는 뭐 하러 가야겠네? 일반각을 쓰러 가야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타 3, 4분면의 각입니다 라는 얘기가 요만큼만 끼익 돌아갔어요가 아니잖아. 한 바퀴 뺑글 돌고 두 바퀴 뺑글 돌고 그 다음에 좀 더 갔는데 3, 4분면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세타는 회전을 얼마만큼 했니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 자체가 3파이니까 어디? 등호 왜부터? 파이보다 크다? 2분의 3파이보다 작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뭘 앞에 붙여줘야 돼? 2n파이 2n파이. 그리고 뭐 3분의 세타니까 몇 분의 몇 배? 3분의 1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n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이제 n에다 뭐 넣어주는 거야? 아까 처음에 여기서도 n도 마찬가지 뭐였지? 0이었다, 1이었다, 2였다에 따라 바퀴수가 달라지는 거다. 맞죠? 즉 n은 무슨 수다? 정수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n은 정수다. 그래서 집어넣어 봅니다. 그때 n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건 아니죠. n에다 뭐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집어넣어 봅니다. 어디까지? 넣었을 때 얘가 다시 2파이가 되는 3. 그 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세 개가 다 다를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 돌고 나서의 얘기라서 똑같은 얘기 나올 거고. 알았죠? 그래서 뭐예요? 3, 2. 그래서 3개짜리 얘네들이 답일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집어넣고 해주면 얘는 뭐야? 3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 얘는 뭐야? 1 넣어주면 뭐야? 파이야? 파이서부터 얘 뭐야? 6분의 5파이? 응? 이상한데? 6분의 7파이. 얘는 뭐예요? 2 넣어주면 3분의 5파이부터. 얘는 뭐예요? 2 넣어주면 3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 뭐냐? 6분의 8. 첫 번째 거가 어디가 2파이야? 이거? n에다 2 넣었는데? 그럼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5지. 오케이, 한 대 정립. 그래서 얘는 6분 11파이. 됐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찾는 문제들도 있다. 3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어디야? 요만큼. 8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어디야? 요만큼. 3분의 5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얼마야? 요만큼. 그렇게 그림으로 찾는 문제도 있다.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답은 몇 번?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다음. 그 다음으로 쪽쪽쪽쪽 넘어가 봅시다. 여기가 동료의 위치 관계. 그러면 유형 5번부터 나가는 호도법에 대한 내용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너희들이 하세요. 부채꼴의 넓이 따로 설명 안 합니다. 너희들이 하세요. 얘네들 공식 없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아직도 외우고 있지 못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풀어보고자 했던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요 문제 별표 쳐놔라. 700번도 자주 나오지만 700번은 약간 중등 기하랑 관련되는 직가삼각형과 관련되는 도형이라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죠? 700번도 동그라미 또는 별표. 그 다음에 701번, 702번, 703번 무조건 별표. 애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숙제할 때 잘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고, 특히 702번 같은 와이퍼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만날 겁니다. 알았죠? 모든 출판사가 다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이런 와이퍼 문제. 아우 시끄러워. 그리고 705번, 706번, 707번에서 나오는 도형은 무슨 도형? 입체 도형 얘기죠. 입체 도형 얘기 그 전개해가지고 부채꼴 만들어서 옆면을 펼쳐주면 부채꼴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역시 그거 가지고 풀어주는 거고, 요것도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 시험 되게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들한테 풀어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자, 710번. 답은 뭐예요? 답 뭐예요? 째깍째깍 2. 3번이다. 맞죠? 맞죠?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왜요? 왜인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 썼다 지웠던 거. 증명 잠깐 보여줬었지.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걸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학교생들은 대부분 산술기하보다는 L을 K-2R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R에 대한 2차식의 최대치수로 설명하실 겁니다. 뭐든 좋아요. 산술기하 써도 좋고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써도 좋고, 대신에 좀 더 빨리 끝나는 거는 산술기하기는 해. 그래서 나는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증명을 보여줄 뿐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도록 하냐면 요거 708번 뭐예요? 답 708번. 째깍째깍째깍째깍 답은 몇 번? 1번. 바로 나와야 되죠. 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중심각 얼마라고 했어? 진원아? 방금 설명했잖아. 부채꼴 넓이 얼마야? 부채꼴의 중심각 얼마야? 얼마나 그랬어? 2.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하나 더. 둘레의 길이 8. 둘레의 길이가 뭐라 그랬죠? 4R이다. 알았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왜라고 생각해주면 얘가 2R 더하기 L이잖아. 그지? 근데 L이 R 세타인데 최대가 되는 순간의 세타 자체가 2잖아. 그럼 2R 더하기 R 세타인데 세타가 이니까 2R 더하기 2R 4R이야. 그래서 반지름도 2입니다. 그럼 반지름이고 중심각이 2이기 때문에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2제곱 2 4 나와야죠. 맞죠? 2분의 1 R제곱 세타. R도 2, 세타도 2. 알았죠?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쪽쪽쪽쪽 넘어갑시다. 되었니? 오케이? 넵.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몇 번? 유형 8번부터 갑니다. 자, 가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삼각함수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오랜만에 또 꺼내볼까, 얘기를. 자, 준호야. sin x의 정의가 뭐예요? 처음으로 질문해볼까? 지수야. sin x의 정의가 뭐죠? sin x의 정의 혹은 sin 세타의 정의가 뭐죠? 종혁씨?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분이 그것도 맞긴 맞아. 그것도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냥 sin x라는 삼각함수. sin x 함수의 정의가 뭐야? 뭐 분의 뭐? 그렇죠. sin x의 정의는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야, 종혁아. 그것도 맞고
sin x의 정의는 아직까지는 동경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알았죠? sin x의 원래 정의는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뭐예요? y좌표죠.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정의는 뭐예요? 그리고 탄젠트 x의 정의는 뭐예요? 글씨가 왜 이래? 코사인 x의 정의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얘는 뭐예요? 그렇죠. 맞죠? 뭐야? 동경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선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림 더럽게 못 그렸네. 다시 그리자. 자, 회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멈춰있는 이 막대기 이름이 동경이고요. 동경에 뭐가 정확하게 끝점이 나타내는, 맞죠? 동경의 끝점이 나오고 거기서 이게 동경의 길이고 이걸 가지고 요만큼 x일 때 sin x 찾아가는 거지. 맞죠?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 요 두 가지야. 첫 번째, 삼각함수의 부호. 얘들아, 삼각함수의 부호 뭐로 기억하고 있어? 4분면으로 여기 1, 2, 3, 4, 4분면으로 어떻게 외우고 있어? 얼싸안고 외우고 있죠? 맞죠? 여기는 뭐? 올. 여기는 뭐? 싸. 여기는 뭐? 안. 얘는 뭐? 고. 그래서 얼싸안고라고 외우고 있죠. 지금 내가 써준 놈들이 양수야, 음수야? 내가 써준 놈들만 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 그를 뭐 얼싸안고로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왠지는 알고 가자. 왜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야? 요쪽에 있는 놈의 동경이 있다. 끝점은 뭐야?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x좌표 한 번만 들어가는 얘네들이 음수인 거지 뭐. 당연히.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생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할 때 아까 네가 했던 그 얘기가 나와. sin x가 그래서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동경의 길이분의 x가 맞습니다. 하지만 sin x가 뭐야? 라고 바라봤을 때 1 sin x를 바라봐주면 저 1의 정체가 뭐야? 동경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sin x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예요. y좌표예요. 도 맞지만 또 하나 더 또 다른 의미로 뭐야? 라고 하면은 길이가 1인 동경이 x만큼 회전했을 때 그 끝점이 나타내는 y좌표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자, 요 그림 한 번 더 사용할게. 길이가 1인 동경이 있다고 치자. 그때 x만큼 회전을 했어. 끝점에 나타내는 요 점의 x좌표. 얘 뭐야? 바로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y좌표는 뭐야?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왜요? 동경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맞지? 이 동경의 길이가 1인 요 원은 또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해서 이 원의 방정식이 되지. 그리고 여기 x좌표에 거꾸로 넣었다. 여기 x좌표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바로 뭐예요? 사인의 제곱에 세타라고 쓸게. 코사인 제곱에 는 뭐다? 요거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요 놈 자체를 뭐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동경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가 뭐예요? 코사인. 분자가 뭐예요? 탄젠트. 아니 코사인. 그래서 탄젠트 x 자체가 뭐로서 설명이 된다? 코사인 사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뭐 해주기? 식을 간단히 고치기 문제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단어만 보면 사실 되게 쉬워. 문제는 다음 단원이 좀 어렵지. 그러면서 다음 단어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거 나오죠. 시간이 다 됐네. 요 문제 기억나죠? 이거 코사인 세타로 고치는 거. 앞에 부호 고민하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섞었을 때 진짜 삼각함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쉬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원만 보면은 오히려 동경얘기, 회전에 대한 내용이 더 어렵고요. 알았고? 오케이? 다음 단원까지 저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요 단원도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식 간단하게 고쳐주거나 뭔가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에서. 그래서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끊고 너희들이 요걸 가지고 식 변형하는 거 좀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 요 문제 하나는 좀 눈으로 봐두도록 하자. 몇 번? 요거 니은. 자, 731번입니다. 자, 어차피 책에 풀려있으니까 눈으로 칠판만 봐. 칠판만 봐. 자, 전 니은을 보면은 요거 식을 간단하게 고치고 싶을 거야. 맞죠?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니은 봐봐. 어떻게 고치면 돼? 보이냐? 앞에 있는 저 녀석.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 뭐 써야 될지 보여? 분모는 어떻게 고칠래? 분모.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 10초, 20초 고민해봐. 분모 어떻게 할래? 책을 본 거야?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이거 보고 얘기한 거 맞지? 네. 요게 잘 안 보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뒤에는 2 사인 코사인 얘가 힌트겠지. 2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주면 분모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코. 그래서 뭐예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런 것들 찾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안 보이는 것뿐 나머지는 쉬울 겁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 하면 돼? 이거 자체가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서 분모 문제를 뭐 해줘? 코사인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얘랑 얘가 자동으로 통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식변형하기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이 녀석은 뭐 하면 돼? 이 녀석은 전개하면 될 거예요. 이 녀석과 세트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은 이거 자체가 그냥 식이에요.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탄젠트 분의 1의 제곱은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제곱으로. 알았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책에 풀려있는 문제라서, 방학 때 했던 문제라서 다시 한번 눈으로만 좀 잘 훑어보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전부 다 뭐 해주기? 간단히 고쳐주기 작업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몇 번을 딱 풀어보고 마칠 거냐면, 나는 요거 갔으면 좋겠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738번? 또 없나? 그래, 738번 하나만 풀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갖다 버리지는 마세요, 여러분. 알았죠? 중학교 때 뭐 배웠어? 탄젠트나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주면 다른 녀석들 다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주어졌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돼? 요렇게 사용하면 되지. 얘가 세타로 잡았을 때 얘가 4, 얘가 3. 그럼 여기는 뭐야, 자동으로? 그럼 사인 자체는 뭐예요? 5분의 3입니다. 코사인 자체는 뭐예요? 얼마예요? 근데 뭐를 봐야지? 그렇지. 부호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부호가 어디에 있대? 그러면 얼싸안. 탄젠트 모양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는 요 정도가 답니다. 부채꼴 얘기, 도형 얘기, 동경 얘기. 이 정도. 알았죠? 15강의실이요. 네. 알았죠?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 그래프 아니야. 삼각함수 단원 다 풀어오시면 되고, 오늘 테스트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오늘 숙제 풀이 한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숙제는 뭘까? 테스트는 동경, 뭐 그걸 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좀 종합 테스트를 한번 보고 싶기는 해. 오케이? 근데 그건 너도 하고 싶지. 아니야? 봐서 수요일 날 테스트는 처음부터 로그 함수 끝까지 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한번 보자. 수요일 날. 알았죠? 공부 잘해오세요.